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엄마보다는 아버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힐끗힐끗 보죠. 이제 내 딸이랑 막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수술 끝난 거 딱 보면 하면 신기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세요. 야, 근데 네 여기 조금 이상하다. 네 여기 조금 이상하다.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주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 자식이 양악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럼 부모로서 고민이 되겠죠. 그 부모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조금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 저희 병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치과에 갑니다. 근처 치과. 어릴 때. 아, 우리 아이가 턱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고, 아니면 좀 삐뚤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치과를 가는데요. 아, 얘는 치아 교정으로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뭐 그 수술이 어떤 수술입니까? 부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턱 수술이요. 악교정 수술인데 환자분들은 양악수술이라고 알고 계신 그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과에서 얘기를 듣잖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잘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생밖에 안 됐고 한데 수술을 받아야 된대요. 막 고민하죠. 내 삶도 바쁘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나갑니다. 그냥 살아라. 애는 해맑고 잘 놀고 있으니까. 근데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 애가 힘들어집니다. 친구들한테 턱돌이다. 니 왜 얼굴이 삐뚤냐. 요즘에는 애들 셀카도 많이 찍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잖아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극복을 해내면 괜찮은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금 우울해지고 본인의 컴플렉스가 됩니다. 부모한테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자식을 보면 부모로서는 가슴이 되게 아프죠. 힘들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식은 계속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은 상처를 또 점점 받고 있죠. 컴플렉스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식이 훌쩍 커 있습니다. 근데 막 턱이 이렇게 막 나와 있고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렇죠. 그때가 보통 한 중고등학생쯤 되는데요. 그때 치과를 다시 한번 가봅니다. 치과 교정과 내지는 부항외과 같은 데 가면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들었던 게 다시 생각이 나죠. 맞다. 그러면 내가 그때 치아 교정을 안 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성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되는 사람은 주걱턱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주걱턱은 유전적인 요인도 약간은 있거든요. 몸이 닮고 얼굴도 닮고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키 큰 애서는 큰이 나오고 작은 애서는 작은이 나오고,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이 필요하다 하면 부모로서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릴 때 한번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하다가 지금 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돈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수술 비용, 교정비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지방에서 온다거나 내가 보호자로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실적인 고민도 많이 하게 되죠. 이제 혹시 애가 어릴 때 놀림을 받았나요? 이게 제가 물어보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컴플렉스였던 사람, 아니면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상처가 되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웁니다. 울어요. 옆에 엄마도 같이 울죠. 엄마도 같이 울고, 아빠는 옆에서 이제 헛기침 하고 그러고 뭐 사는 새끼가 막 이러는데, 부모님까지 따라온 거라 하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죠.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것인가, 이 수술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시기에 애한테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맞고요. 이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일단은 걱정부터 됩니다. 불안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노, 우리 딸 불쌍해서 어쩌노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아프겠다, 혹시라도 수술해가지고 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엄마들은 보통은 하시고, 아버지들은 결국엔 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돈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 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식을 수술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병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랑은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맞출 것이냐, 조금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기 마련이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고민이고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고민이에요. 하여튼
그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가장 힘든 사람은 환자 본인입니다. 내 자식, 내 아들과 내 딸. 그거를 제1번으로 생각을 하시고 모든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감정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울고 싶을 때는 자식이 없을 때 울고, 고민을 할 때는 자식이 없는 데서 고민을 하고, 자식을 더 힘들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심하셔도 되는 거는요, 요 시 딱 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일단은 아들, 딸이 살았구나.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라? 어릴 때랑 비슷하네. 아, 그래, 우리 아들, 딸이 잘생겼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쁘고 잘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낮아져 있던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거기에 더 방점을 두거든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양악수술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까지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발음, 씹는 거, 숨 쉬는 거, 소화하는 거 이런 데 기능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내 자식은 불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심리적으로도 조금 위축돼 있고 자존감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환자 본인한테는 엄청난 컴플렉스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수술의 필요성을 환자 본인이, 내 자식이 느끼고 있다 하면 부모로서는 네 뭐 때문에 수술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양악수술이란 게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랑은 다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게 맞는 수술입니다. 저희도 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막 꼬셔가지고 수술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으면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를 현실을 직시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생각입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자식의 얼굴이 그렇게 된 거, 자식이 턱이 그렇게 된 거는 자식 탓은 아닙니다. 자식이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기까지는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들이 와가지고 맨날 얘기해요. 아, 우리 남편이 주걱턱이라 가지고 애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결혼 안 했어야지, 자식을 안 낳든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공동의 다 책임입니다. 어쨌든 치과랑 뭐 치과교정과, 구강학맥과 했던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면 부모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왜? 내 탓이 아니거든. 수술 전에 고민하는 거, 수술 중, 수술 후,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술 전에는 이제 조금 거부감도 있고, 수술에 대한,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문제, 뭐 금전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죠. 걱정이 되고,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하고 이제 수술을 받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고 이제 저는 수술방에 들어가죠. 갔다가 나오면 묵주 잡고 계신 분, 기도하시는 분, 뭐 여러분들이 아주 계시죠. 뭐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엄마는 울고 아빠는 이제 안심하시는 게 보이죠. 저희가 면회를 한번 합니다. 보호자 면회 하실 때 100이면 100, 아들, 딸 얼굴 보자마자 막 이제 막 울죠. 손잡고 막 고생했다고. 고생한 거 나도 고생했는데 사실은 아들, 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막 손 꼭 잡고. 수술 후에는 이제 안도감이 더 크죠. 안도감. 희노애락으로 가죠. 이제 내 애를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왔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나왔네. 눈에 넣으면 아픕니다. 아픈 놈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안 듣는 시기, 사춘기 때 이제 엇나가는 질풍노도의 시기, 반항의 시기. 지났다가 왜 나를 닮았을까? 슬프죠. 나도 어릴 때 턱이 나와서 조금 컴플렉스였는데 이 컴플렉스를 자식한테까지 전가를 시키나.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희노애락으로 갑니다. 즐거워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엄마보다는 아버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힐끗힐끗 보죠. 이제 내 딸이랑 막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수술 끝난 거 딱 보면 신기하거든요. 보고 있으면 그래, 수술 시키길 잘했네. 근데 돈 더럽게 비싸네. 막 이런 생각만 하죠.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던지세요. 야, 근데 네 여기 조금 이상하다. 네 여기 조금 이상하다. 그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난 영상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금 위축돼 있고 더 이렇게 막 다운돼 있거든요. 다운돼 있는데 거기서 주변인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요. 그 주변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모, 그다음에 친척, 하여튼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옆에서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환자 입장에서 막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다 갑자기 확 우울해집니다. 그런 말 진짜 농담이라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진짜 이상한 것 같다 하고 고민이 된다 하시면 저희 의료진한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수술 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고민을 사실은 저도 부모로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 친구랑 이게 약간 좀 웃기면서 막 이렇게 풀어갔는데요. 만약에 내가 환자를 둔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에 대한 내용이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